안녕하십니까. 포항 운제산 오어사와 산남자 자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장암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어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운제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진평왕의 때 창건하여 항사사라 하였으며 이후 신라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자장, 해공, 원효, 어상 등의 고승이 수행하던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오어사는 신라의 고성 원효와 해공이 이곳의 계곡에서 물고기를 살려내고자 하는 시합을 통해 서로의 법력을 시험하였는데 그중 한 마리는 살지 못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힘차게 헤엄치는 것을 보고 서로 자기가 살린 물고기, 즉 오어라 한 데서 유래한 절 이름입니다. 오어사는 1736년 영조 12년 화재로 전소되었으며 1741년에 지철이 하주가 되어 절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어사에 소속된 암자로는 자장암, 해공암, 원효암, 어상암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자장암과 원효암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어사의 여시오의 설화로 오어사 이름 유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제산 오어사가 자리 잡은 곳은 도로명 주소로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 오어로지만 행정구역으로는 항사리입니다. 이런 땅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오어사의 옛 이름이 항사사였기 때문입니다. 항사는 한력된 불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항아사의 준말입니다. 항아는 곧 인도의 겐지스강으로 항하사 또는 항사는 갱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음을 은유하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절에서 많은 수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붙인 이름일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천수백 년 전 멀리 한반도에 겐지스강의 이름을 딴 절이 세워져 지금도 법등을 이어오고 있고 이런 이름의 마을이 근제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어사를 감돌아 나가는 신광천 상류는 산골 시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하얀 모래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곳에 절을 지어놓고 밖을 내다보니 석가모니의 발을 적셨던 겐지스강 흰 모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됩니다. 신광이란 신라시대 이후 포항의 이름이었습니다. 법흥왕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밝은 빛이 비쳤고 신임 보낸 빛이라며 신광이라 이름 붙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부터 이 지역의 중심 하천이었을 신광천은 하루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지금은 포항 제철 동쪽 담장을 타고 영이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사사가 오어사로 이름이 바뀐 과정은 삼국 유사의 이해동진편에 실려있는 해공과 원효의 일화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항사사에는 고성 해공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원효가 그를 방문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해공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여겼던 주인의 권고로 출가한 인물입니다. 그는 행동에 거침이 없어 미친 듯이 취해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가 하며 언제나 삼태기를 걸머쥐고 다니는 바람에 부괴하상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통한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원효는 자주 해공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공과 원효가 시내에서 물고기가 새우를 잡아먹다가 돌 위에서 대변을 보았습니다. 이때 해공이 원효를 가리키면서 희롱을 말을 건넨 것이 바로 여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는 풀이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똑같이 물고기를 먹었는데 너는 그저 배설을 한 반면 나는 생명체로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공이 원효에게 너는 도통하려면 아직 멀었으니 수행을 더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화는 신라를 넘어 한국 불교 철학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시오를 해공이 원효에게 한 말인지 원효가 해공에게 한 말인지는 일련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일련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효대사의 말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강조해 놓았습니다. 해공이 원효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해공의 도력은 잊혀진 반면 원효의 명성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제산을 끼고 휘돌아 나가는 계곡물이 보드무하는 오어사는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답게 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동종, 연불계비문, 운제산 다늘 바늘비문, 자장암, 원효대사 삿갓 등 많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 간음전, 설선당, 엄진전, 살령각, 삼성각, 가항류, 일주문 등이 있으며 중요 문화재로는 오어사 동종, 보물제 1280호와 오어사 대웅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52호, 원효대사 삿갓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운제산은 482m로 옛 연일현의 진산으로 원효대사가 수도하며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암자가 기암절벽에 있어서 내왕이 어려우므로 구름다리로 서로 오가고 했다 하여 운제산이라 했다는 설과 신라 2대 남해 왕비 운제 부인 성모단이 있어 운제산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신 주법당으로 조선 영조 17년 1741년에 중건한 것입니다. 유물 전시관 안에 이 절의 대표적인 유물인 오어사 동종과 원효대사의 삿갓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는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어지의 푸른 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기암절벽 위에는 자장암 및 오어사 서쪽의 원효암 등이 있습니다. 오어사는 신강천의 바른지라는 오어지의 역길을 지나서 원효교 출렁다리를 지나며 오어사 내부를 들어갑니다. 오어사에 도착하며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쪽문이 있고 조금 둘레길로 돌아서 가며 오어사라 적힌 가항류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쪽문으로 들어갑니다. 원효대사는 신라시대의 고성으로 속성은 설시, 법포는 화쟁, 초명은 서당입니다. 신라 징평왕 39년 암양군 불지촌, 지금의 경부 경산시에서 태어났으며 설총의 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원효대사는 어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가서 수학하고자
요동까지 갔지만 고구려군에게 첩자는 몰려 갇혔습니다. 겨우 풀려 신라로 되돌아왔고 10년 후 두 번째로 어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가기 위해 백제국 항구로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낼 토굴에서 갈증이 나서 토굴 속에 고여있는 물을 너무나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토굴이 아니고 공동무지였고 물을 마셨던 그릇은 바로 해골이었다는 이를 계기로 원효대사는 다시 신라로 되돌아와 미친 사람이나 거지 행세를 하면서 민중 포교에 힘썼고 이후 요석공주와 결혼해 설총을 낳았고 파괴를 합니다. 하지만 속복으로 갈아입은 원효대사는 춤추고 노래로서 불법을 쉽게 민가에 전파시켰고 그로 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연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공선사는 신라의 노비 출신으로 신통력이 뛰어난 성노였습니다. 원효대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10성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조론에 대한 이해가 특출났습니다. 해공선사는 부계사, 영묘사, 항사사, 어사 등에서 수행하고 교화 활동을 펼쳤으며 많은 기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물 속에서 몇 달 동안 살아나왔고 새끼주로 절을 둘러서 불을 막았고 원효대사와 물고기를 잡아먹고 똥으로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해공선사는 죽을 때에도 공중에 떠서 입적하였으며 성조의 후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조론은 중국 불교 최초의 논문으로 성조 스님이 저술한 불교 사상서이며 불교의 기본 논리를 노장사상과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어사의 범종각에는 불전사물, 벚고, 범종, 모고, 운판이 다 순서대로 쫙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인 1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타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1,000원입니다. 강하게 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어사 대웅전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52호입니다. 대웅전은 중심법당으로 영조 17년 1741년에 고쳐 지은 건물로 자연석을 다듬어 5단으로 높게 쌓고 그 위에 초석을 놓아 둥근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붕 처마와 기둥 사이에는 화려한 구포 장식재인 다포 형식의 공포를 둔 앞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입니다. 대웅전 정면 3칸에는 모두 청판이 있는 꽃살 3분 1문을 달았으며 꽃살은 꽃이 피어나는 모양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여 다양성을 주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형태로 보입니다. 오어사 목조 석가 열애 삼불 자상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98호입니다. 대웅전 불단에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석가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운데 주불은 석가모니불, 좌우 약사 열애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연대는 1765년에 불상을 조성한 금어스님으로 수조각성 상정을 비롯하여 조각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상정의 최후 작품으로 안정적인 비례와 입체감이 잘 표현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오어사의 해수간세음보살 입상은 197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1977년에 완성되었으며 하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16m, 둘레 3.3m, 최대 너비는 6m의 거대한 불상입니다.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중생을 구원하는 간음보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어지가 있습니다. 오어사의 간음전은 대웅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왼쪽에 있는 정각으로 내부 불단에는 백이간시음보살을 모셨습니다. 오어사 가학류는
2층으로 된 누각이며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는 가항류, 예전의 모습도 좋았는데 다시 불사를 하였습니다. 오사는 사철이 알려진 바에 비해 아직은 천왕문이나 해탈문이 딱히 없습니다. 보통의 사찰이 누각 아래로 경내를 들어가듯이 이곳 가항루 역시 오지를 바라보고 있는 오사의 주 출입문 역할을 하는데 대다수는 입구의 작은 쪽문으로 출입을 하는 편입니다. 입구에서 바라보면 오사는 패닉이, 안에서 보며 가항류라는 패닉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항류 상량에는 불기 2564년 음력 8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불사했습니다. 2020년 새로 불사한 가항류는 정면에서 보며 2층 누각 형태로 누각 아래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며 정면으로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항류에서 바라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은 간음전, 종무소, 오른쪽으로는 요사체와 박물관, 뒤쪽으로는 삼성각, 살령각, 응진전이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오사를 가며 꼭 구경하고 와야 할 곳이 아닐까 싶은 곳이 유물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보물인 동종과 더불어 오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사의 동종은 보물 제 1280호입니다. 이 종은 신라 범종의 전통을 잘 결성하고 있고 명문에는 고종 3년 1216년이라는 조성연대와 종을 만든 책임자인 대구 동하사 순성대사 및 주조기술자인 대장 숭광의 이름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종의 몸체의 위와 아래에는 행선의 띠를 두르고 연당 초문을 동일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3분의 1 되는 곳 위쪽으로는 사각형의 영곽을 만들고 그 안에 나지막하게 돌출된 9개씩의 열례를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종의 몸체 아래쪽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을 치는 곳인 당좌를 앞 뒷면 두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종 몸통에는 서로 마주보고 꽃방석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합창한 모습의 보살상을 새겼고 다른 두 면에는 범자가 들어간 위패행 명문곽이 장식되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1995년 11월에 절 앞 저수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출토된 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1997년 7월에 오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오사 유물전시관 내 입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불전, 즉 경전류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법 열왕경을 비롯하여 운수단, 참회문 등 조선시대 경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오사 이야기가 전해지는 두 분의 주인공 원호대사와 해공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불자는 물론 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칠성계를 조직함으로써 사찰의 운영에 공이 있었음을 기록한 목비라고 합니다. 원호대사 삿갓은 7세기 신라시대 원호대사께서 쓰신 삿갓입니다. 1300여 년이 지난 삿갓이랍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에는 솜을 넣고 바깥에는 풀뿌리로 감싸 종이와 실을 연결하여 만들었다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는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유물전시관 원호대사 진영 바로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사의 응진전은 흔히들 라한전이라고도 부르는 전각입니다.
두 단의 높은 석축 위에 정각을 배치해 오사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불단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좌우 문수와 보현보살을 협시로 모셨고 불단 아래 양쪽으로는 16 아라한과 가습과 아난존자 그리고 끝으로 인왕상을 모셨습니다. 오사 산령각은 보통 산신을 봉안한 사찰의 당우를 산신각 또는 산령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정각에만 있는 독특한 정각으로 토착신앙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한국의 불교가 토착해온 가정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하며 사찰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보통 삼성각에 칠성과 산신, 독성을 함께 모시지만 이곳 오사에는 삼성각 뒤 더 높은 곳에 산령각이라는 정각을 따로 모셔 산령각이라고 했습니다. 오사의 삼성각은 보통 칠성과 산신, 독성을 많이 모시는 정각이지만 이곳은 산령각을 따로 두어서니 불단 내부도 다를 것입니다. 내부 불단에는 가운데 칠성님과 좌우 나반존자 용왕 대신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오지가 있으니 물과 연관이 있는 용왕 대신을 삼성각에 모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수와 기암절벽이 한편의 동양화처럼 어우러져 있는 곳 신라 4대 조사를 배출한 성지 포항 운제산 오사 자장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 뒤편 기암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암자, 이 암자는 신라 진평왕 때 오사와 함께 자장율사가 창건한 자장암입니다. 자장암에서는 운제산에 둘러싸인 오사와 햇빛에 반사되는 반짝이는 오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오사의 산내암자 자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장암 오르는 입구에서 조금 오르다 보면 오사 부도굴이 있습니다. 이들 성탑군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종령 성탑으로 검은 색깔의 성탑 7기와 비슷 한 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기만 지붕돌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키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주는 곳, 자장율사와 관련이 있는 자장암은 설법전과 간음전, 나한전, 산신각 등 산 정상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법전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장암에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암자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광과 너무 시원하고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음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오제의 끝자락과 오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내는 크고 작은 자장암 행사를 시행하는 설법전과 영험한 간시연보살을 모신 간음전, 16나를 모신 나한전,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성한 정각 산신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사리탑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 머물고 간 천년고찰 오사입니다. 간음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입니다. 간음전은 아주 좁은 공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정각 뒤쪽은 바이고 앞쪽은 좁은 이동 공간이 전부입니다. 이동 공간에서 정각이 카메라에 다 당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신 정각을 등지고 서면 발 아래로 오저 수지가 보이고 오사가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급격히 포개져 있는 운제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각 앞의 조그만 공간에는 석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간음전 힘판 양쪽에 목을 내밀고 있는 용이 한 마리씩 조각되어 있습니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고 수염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간음전 앞에 서서 다시 앞쪽의 먼 산을 바라봅니다.
겹겹이 포개진 산은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다리품을 팔아서 자장암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음전을 지나며 또 다른 정각이 나타납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나은전입니다. 간음전과 마찬가지로 뒤쪽은 바이고 앞쪽은 이동 공간을 제외하고는 절벽입니다. 발 아래로는 오사의 정각이 펼쳐집니다. 오사 격리에서 볼 때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던 정각 3개 중 하나가 바로 이 나한전입니다. 나한전을 지나면 산신각이 나옵니다. 운제산의 신을 모신 정각인데 자장암 내 정각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각은 아주 좁은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바닥 면적보다 지붕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런 곳에 건물을 짓고 지붕을 기와를 얻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운제산 산줄기의 절벽 높다란 곳에 위치한 자장암에는 태국에서 1998년 불기 2542년 음력 6월 3일에 부처님 진신사리 7가를 모셔온 세존 진포탑이 간음전 뒤뜰에 있습니다. 자장암 석가열의 진신사리부는 태국 대리석 사원인 와벤짜마보핏의 프라지나 윙 전 태국 성왕이 봉안하여 모시고 있었으나 태국 유학선 정신스님이 그 일부를 기증받아 모시고 있다가 그중 7가를 불기 2542년 서기 1998년 6일 3일 음력입니다. 자장암 주지의 사면스님에게 기증한 것입니다. 사면스님께서 자장암 간음전에서 진신사리부를 모시고 기도 정진하던 중 어지에서 큰 거북이가 2차례 올라왔으며 간센보살의 하신인 듯한 객스님의 사리 일가를 기증하고 홀연이 사라지는 등 진신사리가 방광하고 온 도랑에는 이름 모를 향기로 가득 찼으며 4차례에 걸쳐 진신사리 7가가 전과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구히 봉안하는 탑을 세워 세계 1화 세존 진보탑이라 했답니다.